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당신은 네. 파면 해고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구속됐을 거예요. 이미 약식명령에다가 이의신청을 안 해서 네. 정치재판 청구를 안 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이후에는 사실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출 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안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반증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하지 않는 이상 그 확정되는 건 그냥 끝이거든요. 네. 이거 이미 제출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경찰들이. 그러면서 경찰이 내미는 게 이미 제출 동의서랑 소유권 포기각서거든요. 네. 근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이미 제출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든 경찰이 누구한테 주고 소유권 포기한다, 너 가져라, 사실 쉽게 말할 거거든요. 네. 그 서류를 받으면서 이거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거짓말이니까 네.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이미 제출 동의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써서 줬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럼 국고에 기속될 운명이다, 네. 인 거고, 만약 그 상황이라면 일단은 뭐 거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하면 검사가 이거 음주운전 너무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사람들 너무 많이 다쳤거나 뭐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범행의 도구는 기본적으로 몰수할 수도 있거든요. 범행 정도에 따라서. 이건 범행의 도구에 이른 정도니까 이거는 몰수해야 된다는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할 때 뭐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고 뭐 벌금을 할 수도 있고 뭐 징역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부과해서 이 차량을 몰수할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징역 1년 뭐 구형하듯이 징역 1년, 그리고 뭐 범행에 사용된 차량 뭐 압수, 몰수를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이 우리가 한 3회차 이상이다, 또는 이제 그냥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 이 상황이면 이제 제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면 아무래도 좀 양형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이걸 제출까지 하면서 이제 다시는 운전 안 할 거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어필은 돼서, 한 번, 두 번 음주운전에서 걸렸다, 사상도 없었는데, 그럼 사실 몰수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검사. 일단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 상의를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변호사를 좀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보고, 또 이게 내는 게 좀 낫겠냐고, 나 심한데 상황이, 그런 거를 좀 검토를 받아서 하셔야지. 아예 이게 다 완전 기간이 도가된 다음에 오시면은 변호사를 아무리 써도 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상담이라도 좀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식명령이라는 거는 사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약식명령 받았을 때 우리가 정치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그럼 그게 판결문이 돼서 뒤바꿀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네. 정치재판 청구를 했다는 거는 그 결정 내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포기각서 쓴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있더라도 몰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범행의 도구였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파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증거로. 만약 안 내면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의 제출하시는 게 낫고, 그럼 이제 거기 포렌식을 다 해가지고 파일 추출한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도 가환부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임시로 환부하는 건데, 이제 범행에 이용된 도구긴 한데 그 증거 다 수집됐고 굳이 이걸 압수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는 것 같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이거 다 파일 뺐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거 중하게 그 범행에 이용된 도구기 때문에 무조건 압수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면 환부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 뭐 법률이나 뭐 그런 규정은 없어서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는 거잖아요, 합의라는 게. 의사만 합치되면은 뭐 100만 원에 합의될 수도 있고, 같은 사건이라도 뭐 1000만 원에 합의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줄 의무는 없죠. 뭐 내가 줘야 되나? 주기 싫은데? 이거 자체가 이제 합의가 안 된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은 내가 합의를 받아야 형량이 줄어들거나 뭐 구속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또 벌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합의금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합의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 실제로 얼마나 이제 피해자의 회복이 됐는지. 근데 우리 아예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또 합의가 안 되면 일단 처벌대로 받고 나중에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민사적인 피해라든지 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 어차피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느니 형사사건에서 민형사상 그 피해를 다 해서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낫긴 하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게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구속됐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엄청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영장 신청의 구조는 이제 경찰이
검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럼 검사가 보고 이거 구속영장 청구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 경찰 입장에서는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죄 나와. 보통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이제 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뭐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걸 가까운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은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회사 사람이라든지 여기 있는 신대리가 뭐 재판을 받고 있다라든지 뭐 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주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연락 올 일도 없고 그래서 보통 모르는데 신문 공고하면은 이제 그 신문 공고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 받았었네. 이걸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완전 셀럽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거면은 아니면 뭐 진짜 뉴스에 나왔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뭐냐 이게 할 실익이 있겠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당신은 네. 파면 해고됩니다. 이게 그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거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인가 뭐 파면인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것도 금고 이상이긴 하거든요. 징역 1년이 달려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더라도 금고 몇 년이라거나 징역 몇 년이라거나 선고받고 뭐 다만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붙어 있어도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걸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금고는 이제 말 그대로 갇혀만 있는 거고 네. 징역은 금고에다가 이제 노역이 붙어서 징역이라고 하거든요. 대기업 보통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중소기업도 그렇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뭐 해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소 징계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실 그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이런 거에서 그 집행유예 주면은 일단 직업을 잃는 건데 네. 이렇게 빈번하게 좀 있긴 있거든요. 죄질에 따라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진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진짜 필요한 네. 그런 사건이죠.